이번 시간은 K평균 군집화에 대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라이브러리를 호출해야 되죠. 라이브러리 해주고요. tidy verse를 우리가 호출해서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추가로 우리 tidy 모델 자, 호출해서 갖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불러오기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온 데이터를 저장하는 변수명은 utilities 해주고요. 언더바 tv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파일을 불러와야 되니까 read 언더바 csv로 우리가 함수를 이용하고요. 파일명은 우리가 utilities로 되어 있습니다. .csv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컬럼 네임을 true로 해주면 우리가 제일 위에 있는 이름이 변수명으로 우리가 세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로케일 한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로케일 해주고요. 로케일은 우리 한국어로 변환을 시켜주고요. 인식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가 빠졌네요. 로케일 해주고 엔코딩은 자, 엔코딩 값은 우리가 EUC-KR로 우리가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NA 해가지고요. 우리가 무응답치가 있으면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추가로 우리 그 회사 이름이 우리가 그 캐릭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캐릭터를 팩터 형식으로 변환을 해 주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우리가 mutate라는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mutate 해가지고요. mutate 언더바 if를 이용을 해서요. 만약에 is 캐릭터라면 as 우리가 팩터 형식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가 불러왔고요. 데이터 구조를 한번 보려면 str 해서 우리가 utilities tv를 갖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변수명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총 22개의 회사가 들어 있고요. 이 전력회사입니다. 총 22개의 전력회사가 있고 변수가 총 9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컴퍼니 이름, 회사 이름이 있는데 이 회사 이름은 우리가 팩터 처리해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데이터에 우리가 분포를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데이터 탐색하는 우리가 방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탐색 해주는데요. 우리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들을 우리가 스캐터 플롯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틸리티 데이터를 호출하시고요. 그 다음에 gg 플롯을 이용해서 하고요. 그럼 매핑을 해줘야 되겠죠. 데이터를 매핑 해주고 매핑은 에스테틱 해주고 에스테틱의 x값과 y값을 주면 됩니다. x값은 세일즈 값을 주고요. y값은 우리가 fuel 언더바 코스트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화면에다가 우리가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오메트릭 함수를 이용해서요. 포인트라는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함수를 찍어 보겠습니다. 포인트에서 우리가 색깔하고 여러 가지가 줄 수 있는데 투명도를 좀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값을 한 0.5 정도로 0.4 정도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일즈가 많은 기업일수록 우리가 퓨얼 코스트는 우리가 낮네요. 그죠? 비용이 이제 낮아지는 거죠. 비용을 낮아주고 세일즈는 올라가고 이쪽 회사들이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수익이 많이 창출되는 회사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값들을 이용해서 어떤 값들끼리 회사들이 유용하게 우리가 돼 있는지 어떤 회사들이 같은 비슷한 그룹으로 묶이는지를
이 값들을 이용해서 보겠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pairs라는 거를 이용해서 한번 호출해서 화면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pairs 해주고요. 물결 표시해주고 모든 변수를 다 넣겠다 그러면 점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는 우리가 utility tb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까 전에 하나 두 개만 봤는데 전체적인 데이터 구조가 서로 간의 연관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했으면 다음으로 우리가 이 데이터를 그대로 쓰면 안 되고요. 이 데이터들은 원래 그 척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용하면은 이 단위에 따라서 우리가 거리 계산할 때 우리가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단위가 큰 거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표준화 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거리 계산하거나 어떤 편차 계산하거나 하는 그런 수치형 변수들을 이용을 해서 하는 그런 분석 기법들은 대부분 다 데이터를 표준화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했던 거에서도 보면 우리가 그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든가 뉴럴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분석들은 전부 다 표준화해서 쓰는 거를 우리가 봤을 거고요. 그때는 이제 스텝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레시피를 이용해서 표준화 시켰는데요. 여기서는 그런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동으로 우리가 그 정교화를 먼저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요. 자, 그래서 데이터 정교화 과정입니다. 과정이고요. 자, 화면에 조금 올려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정교화 과정이고요. 데이터 정교화 과정을 우리가 해서 다시 utility라는 그 파일을 써야 되니까 utility tb로 다시 우리가 변환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럼 기존 값을 갖고 와야 되죠. 이제 작업을 해야 되니까 utilities this underbar tb를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mutate if라는 값을 또 쓰겠습니다. mutate if 값을 써서 만약에 우리가 이걸 다 할 수는 모든 변수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누메릭 변수만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s numeric인지 numeric인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숫자형 변수다 라고 확인이 되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이용해서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스케일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쓸 텐데 그걸 호출할 때 펑션이라는 함수로 우리가 호출해 보겠습니다. 자, 펑션 스케일 해주고요. 스케일 함수를 해주고 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그 누메릭 변수들이 표준화돼서 우리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해줘야 되는 게 우리 변수명에서 우리가 회사 이름을 우리가 제거를 해줘야 분석할 때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나중에 분석할 때 이 매칭 그 그래프에 찍어줄 때 그룹핑할 때 회사명이 빠지면은 좀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처리하는 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데이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위에 걸 한번 보고 우리가 데이터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구조에 컴페니 되어 있고요. 픽스드 차지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거리 계산할 때는 픽스드 차지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변수들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이 변수들의 값들이 유사한 값들을 거리가 유사한 값들로 우리가 그룹핑을 해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컴퍼니 이름이 변수로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요 행 이름은 1, 2, 3, 4에서 행 번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컴퍼니라는 거를 이제 분석할 때 이제 빼야 되거든요. 빼야 되는데 이게 빠지면 나중에 1, 2, 3, 4라는 걸로 우리가 이 그룹핑 할 때 이름을 이거 1, 2, 3, 4로 쓰면 번호로 쓰면 이게 어떤 회사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 3, 4, 5, 6번이라는 번호를 우리 컴퍼니 이름으로 대체를 하는 작업입니다. 자, 그럼 한번 대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컬럼
column to row name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 해주고요. 변수명을 뭘 줄 거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컴퍼니 이름을 줘야 되니까 컴퍼니 이름으로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환이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유틸리티 TV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컴퍼니 이름, 그 다음에 컴퍼니 이름하고 행번호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행번호가 여기서 이제 바뀌었죠. 1, 2, 3, 4가 아니고 변수명으로 우리 회사명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실제 이 값들은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제 원래 데이터 값들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 값들은 표준화돼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값들은 표준화 시켰고요. 수치형 변수들은 그 다음에 우리 행 번호를 우리 그 컴퍼니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최적 군집수를 우리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군집 분석을 하는데요. 원래는 군집 분석에 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배우셨듯이 우리 이미 사전에 데이터 개수를 우리가 K 평균 비교 방법은 사전에 우리가 데이터 그 군집수를 정해서 우리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두 개부터 해서 그래서 2개일지 3개일지 4개일지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할 때마다 2개로 한번 돌리고 3개로 한번 돌리고 뭐 이렇게 할 경우에 데이터를 일일이 하기가 너무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니까 이거를 자동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최적 이제 군집수도 찾아야 되거든요. 그 중에 2개, 3개, 4개를 돌렸을 때 이제 우리가 군집수가 어떤 게 최적인지 우리가 한번 찾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군집수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엘보우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엘보우 차트라는 게 있어서 그 엘보우 차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군집을 이제 쭉 해볼 거고요. 그 군집수를 가지고 우리가 최적의 군집수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은 군집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K 클러스터라는 곳에다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K 클러스터 해서 이 값을 저장을 할 거고요. 우리가 K의 숫자를 정해야 되니까 우리가 팁을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K의 개수를 한번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K 개수는 우리가 2개부터 우리가 9개까지 해야 되죠. 그래서 군집이 2개인 경우부터 우리가 9개인 것까지를 우리가 K를 설정을 해 줬습니다. 그럼 이 설정한 값을 이용해서 엘보우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값들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tidy, glance, 그 다음에 argument 이런 옵션 값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그 값들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mutate라는 걸 해주고요. mutate 값을 이용을 해서 mutate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주는데 먼저 kcluster라는 거를 우리가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kcluster라는 거는 우리가 매핑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맵을 이용해서 만드는 매핑이라는 것은 이 값들을 우리가 계속 모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클러스 개수를 2개로 해주고 3개로 해주고 하는 값들을 또 저장해주고 4개로 했을 때도 값들 저장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값들을 누적으로 저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맵을 이용을 하고요. 그 맵에서 이제 K 개수를 먼저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개일 때부터 해가지고 9개일 때까지 K 개수를 먼저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K에 따라서 우리가 K민 평균 방법을 이용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되니까요. Kmin 함수라는 걸 쓰겠습니다. Kmin 함수를 쓰고요. Kmin 함수에 들어가는 우리가 데이터는 우리가 utilities 팁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값들을 우리가 쓸 때 .x를 이용해서 그 값들을 우리가 호출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K 클러스터라는 거를 저장을 했는데요. 그럼 클러스터라는 게 저장이 되겠죠. 결과 값들이 이제 쭉 저장이 될 거고요. 그 이외에도 우리가 클러스터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모아서 그 결과 값들을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tides라는 거를 한번 우리가 변수명을 만들고 그 값들을 우리가 tidy 함수 처리한 값들을 또 모아 보겠습니다.
자, 맵 해주고요. 여기도 K 클러스터 위에서 만든 거 있었죠? 그 값들을 이용을 해서 하는데 tidy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glanced라는 값도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맵 해주고요. K 클러스터 해주고 glance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규먼트를 해줘야 되는데요. 아규먼트도 해주고요. 우리가 매핑 해가지고 또 K 클러스터 해주고 우리가 아규먼트 해주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이 유틸리티 우리가 그 데이터를 우리가 또 갖고 와서 활용을 여기다가 이제 세팅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유틸리티 스티비 이렇게 우리가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엘보우 차트 값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모아서 우리가 K 클러스터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놨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쭉 저장이 됐는데요. 이 값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K 클러스터 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값들이 쭉 나와 있죠. 이 값들은 우리가 이 리스트 안에 리스트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워낙 값들이 많기 때문에 리스트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군집 두 개일 때 K 클러스터 값,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tidy로 정리된 값, 글랜스, 그 다음에 아규먼트 정리된 이런 값들이 쭉 저장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 결과 값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엘보우 차트도 그리고요. 그 다음에 개별 클러스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값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개별 행에 대한 값들을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그래서 개별 행입니다. 개별 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각각의 회사별로 우리가 어떻게 값들이 도출이 됐는지, 그 거리 값들이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군집별로 이제 확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사이먼트 어사이먼트로 몬트 값으로 우리가 값을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K 클러스터 값을 우리가 갖고 와서 사용을 할 거고요. 지금 보는 이 값들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 값 중에서 우리가 아규먼트 값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값들이 우리 보시는 것처럼 클러스터의 별로 우리가 묶어놨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 우리가 매핑으로 묶어놨죠. 매핑으로 이렇게 다 값들을 묶어놨기 때문에요. 이 값들을 좀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핑으로 이 값들이 묶어져 있는 것을 풀 때 우리가 언네스트라는 걸 이용하겠습니다. 언네스트 함수를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어떤 거를 풀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컬스 네임 해가지고 컬럼 이름 중에서 assign argument 요 값을 우리가 풀어야 되니까 요 값을 갖고 와서 우리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C 해주고요. 요렇게 처리해 주면은 요거를 우리가 행을 요 열에 있는 값들을 우리가 푼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실행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 어사이먼트를 한번 실행을 해 볼까요? 어사이먼트를 실행을 해 보면은 우리 이제 이게 풀어졌죠. 지금 각각의 K 클러스터별로 묶어져 있는 값들이 이제 풀어졌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아규먼트 값만 풀어졌죠. 나머지는 그대로 돼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아리조나 값 회사명이죠. 회사명에 각각의 이 픽스드 차지 값들이 우리가 나와 있는 거를 이 값들의 개별 값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개별 행을 봤으니까 군집별로 값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별 클러스터별로 개별 군집별, 개별 클러스터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값들은 우리가 클러스터라는 값으로 우리가 변수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clusters 해가지고요. 값들을 저장을 해볼게요. K 클러스터 값들을 갖고 오고요. 지금 위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갖고 오고요. 이번에는 onNest 함수를 이용해서 하는데, columns name을 우리가 뭘로 줄 거냐면요. 이번에는 tided라는 걸로 주겠습니다. tided라는 값으로 주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고요. 다시 클러스터를 해주면, 지금은 이제 조금 전에는 우리 각각의 개별, 우리 회사들별로, 개별, 행별로, 회사들별로, 각 개인별, 이제 나중에 이제 개인이 되면 개인이 되겠죠. 여기는 우리가 회사별로 이제 묶었으니까 개인별 또는 회사들 각각별로의 우리가 값들을 도출했는데, 클러스터가 2개로 나눴을 때의 값, 뒤에 보시면 또 3개로 나눴을 때 값들이 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176개나 나왔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각각의 클러스터의 값들만 이제 뽑아서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클러스터 값들을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클러스터 2개로 되어 있으니까 값이 2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1번 클러스터의 값들, 그 거리 계산한 그 값들을 나오고요. 2번 클러스터의 값들이 또 나오죠. 위에 있는 거는 개별, 회사별 이제 클러스터 값이, 회사별 이 거리 계산 값들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그 회사들이 묶어서 2개 그룹으로 묶여졌을 때 각각의 값들입니다. 자, 이 값들이 빨간색하고 흰색하고 돼 있죠. 이 값들이 잘 구분이 돼야지만 두 그룹이 차별성 있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구분이 돼 있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A그룹과 B그룹 또는 C그룹 이렇게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tidy 모델이 나와 있고요. 이제 2개일 때, 3개일 때는 총 3개 그룹의 값들이 나오겠죠. 4개 클러스터는 4개 값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요 값들이 보시면 되고 총 44개로 줄어들었죠. 이거는 각 개별 클러스터의 개별 값들인데 이거는 이제 클러스터 별이니까 또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군집별 이제 각 회사별로의 값도 나왔고요. 클러스터별 값도 나왔고요. 자, 그러면 클러스터 우리가 K 군집을 2개 했을 때, 3개 했을 때, 4개 했을 때 적합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값들이 또 있습니다.